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인트 코팅은 내구성과 충분한 두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몇 년 후에는 칩과 극힘이 크로스오버의 앞부분을 장식합니다. 그러나 손상된 부분에는 녹이 곧 나타나지 않습니다. 도로 화학 물질은 또한 크롬 요소에 큰 타격을 주는데 러시아의 첫 번째 겨울 이후에는 종종 흐려집니다. 길러는 일반적으로 보증에 따라 얼굴을 잃은 부품을 무료로 업데이트했습니다. 1년 안에 다시 어두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따라서 특수보호 필름으로 본체와 광학 장치를 보호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범퍼에도 적용됩니다. 사실 앞범퍼에는 페인트가 벗겨지는 것 외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허술한 고정핀으로 인해 처짐이 발생하여 날개와 적당한 간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이 결함을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스타일을 바꾼 후에 자동차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와중에도 문이 너무 세게 닫히는 것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딜러들은 두꺼운 그리스로 자물쇠를 윤활했습니다. 또한 전면 및 후면 와이퍼의 끈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귀뚜라미는 나이가 들수록 그 수가 늘어나 기내에서 귀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크로스오버에는 외부 소리와 소음이 들리는 소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스티어링 카단의 고무가 삐걱거립니다. 주기적인 윤활 처리나 결함 부품을 현대화된 버전으로 교체하여 처리합니다. 전기 문제 중에서 실내 온도 조절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는 기내의 최적 온도를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딜러는 일반적으로 장치의 제어 장치를 교체했습니다. 캔버스가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켰지만 커넥터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온도 조절 장치가 자체적으로 켜지고 꺼지며 열쇠가 없는 출입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업데이트된 엑스트레일이 출시되었을 때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두 가솔린 엔진 모두 디자인이 유사하며 절대적으로 건강한 유전이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인은 이러한 부대를 현대화했지만 이전 부대의 특징적인 일부 증상이 여전히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0만 킬로미터에 가까운 높은 주행거리에서는 오일실, 게스킷 및 실을 통해 오일이 누출되기 시작하고 피스톤 린이 고착될 수 있습니다. 타이밍 체인은 거의 동일한 마일리지로 늘어납니다. 그건 그렇고 이전 모델에서는 10만 킬로미터에 도달했습니다. 오작동의 첫 번째 증상은 추울 때 엔진 시동이 잘 안 걸리고 전력이 손실되는 것입니다. 제때의 오작동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증가된 타이밍 체인이 몇 개의 톱니를 뛰어오르고 밸브 타이밍이 이동한 다음 피스톤이 밸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값비싼 수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중고 닛산 엑스트레일 소유자는 엔진 문제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리터 4초에는 정기적 결함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격으로 자동차를 시동할 때 실수로 엔진을 끈 경우, 예를 들어 실수로 알람 전자열쇠의 버튼을 누르거나 주행 중인 크로스오버의 도어를 여는 등 다시 시동을 걸면 엔진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시작하지 마세요. 견인차로만 딜러에게 배송됩니다. 재시작과 관련된 이 문제는 첫 번째 자동차에서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오늘날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휘발유 4초는 좌절감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이상 반전 클러치, 크랭크케이스 가스 배출 밸브, 유유 속도 및 대량 공기 흐름 센서의 위험이 있지만 이러한 배경에서 터보 디젤은 훨씬 더 유리해 보입니다. 밀입자 필터에 문제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스스로 태울 수 없다면 일반적으로 새 부품으로 교체합니다. 이후에도 필터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딜러들은 이러한 결함을 우리 연료에 기인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최고의 품질이 아닙니다.
모스크바 교통이 원인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자동차가 지속적인 교통 정체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움직이며 하루에 50에서 80km를 운전할 때 이 모드에서는 필터에 가해지는 부하가 엄청나며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필터를 태울 기회가 없습니다. 즉, 무부하 고속도로에서 최대 2500의 높은 RPM으로 약 한두 시간 동안 작동합니다. 러시아 상황에서는 예열 플러그도 빠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우 유닛 및 배터리와 함께 7만에서 10만 킬로미터마다 업데이트되며 이때쯤에는 충전 상태가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경우 발전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지만 2020년에는 엑스트레이의 디젤 개조 공식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안타깝습니다. 아주 좋은 차였고 심지어 수동차였습니다. 6단 수동 변속기는 안정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사실 후진할 때 후진 기어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자는 보증에 따라 무료로 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유자는 귀찮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으며 후진할 때 수동 기어박스 레버를 손으로 잡으면 됩니다. 그건 그렇고 20만에서 30만 킬로미터가 지나면 레버 연결이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술자가 6만 킬로미터마다 오일 박스를 업데이트하겠다고 제안하면 거절하지 마십시오. 유지 관리가 필요 없는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상태가 더 악화되지는 않습니다. 전륜구동 변속기의 경우 서스펜션 베어링, 카르단 크로스, 전자기 클러치가 있는 트랜스퍼 케이스, CV 조인트 부츠 및 드라이브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오일을 교환하십시오. 엑스트레일의 3세대에는 현대화된 엑스트라닉 변속기가 있는데 일본인에 따르면 이전 모델보다 내구성이 훨씬 뛰어납니다. 소유자와 군인의 리뷰로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송에는 심각한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4만 km마다 정기적으로 오일을 교환하면 큰 수리 없이 25만 km까지 달릴 수 있다. 사실 이 기간 동안에는 값싼 푸시 벨트와는 거리가 먼 제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서스펜션의 경우 엑스트레이에서는 처음에는 짧은 이동 거리와 과도한 강성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골길이나 비포장도로에서는 그다지 편안함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충격 흡수 장치로 인해 실시가 삐걱거리며 범프를 주행할 때 스트럿 범퍼가 좌석에서 튀어나와 불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일본인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수정된 충격 흡수 장치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압 반주에도 불구하고 수십만 킬로미터를 견딜 수 있습니다. 볼 조인트와 무음 블록, 지지대 및 휠 베어링은 거의 오래 지속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모품 교체 외에는 서스펜션에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닛산 엑스트레일을 중고로 구매할 때 금기 사항이 없습니다. 이 크로스오버에서 위험에 처한 유일한 것은 CVT이며 심지어 CVT도 이미 훨씬 더 내구성이 뛰어나고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무단 변속기가 여전히 혼란스럽다면 디젤 엔진과 2리터 가솔린 엔진을 모두 결합할 수 있는 수동 기어박스로 개조하는 것을 선택하세요. 그러한 모델이 있거나 있었다면 댓글에서 무엇이 어떻게 깨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세요.